조선시대 가장 불운한 삶을 살았던 여인 정명공주의 이야기. 1603년 선조의 딸로 태어난 정명공주. 새로 들어온 정실부인 이몽왕후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기에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선조뿐 아니라 나이차가 많이 나는 왕실 이복 형제들도 그녀를 매우 예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 듬뿍 받으며 축복받은 인생을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동생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왕실 상황이 심히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열하고 질투쟁이에다 밴댕이 소갈딱지로 유명한 선조는 세자 광해군을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날아버리고 튀어서 욕만 먹는 선조와 달리 광해군은 백성들과 함께 싸운 영웅이었기에 너무나 질투가 났죠. 가뜩이나 광해군은 정실부인의 소생이 아닌 후궁의 자식이었으니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죽은 왕비 대신 새로 들어온 왕비 임모광후가 정명공주를 낳더니 이번엔 영창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선조가 그토록 바라던 적장자였기에 눈 돌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 백성들이 열광하는 광해군이 꼴도 보기 싫었으니 이렇게 생각했죠.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만들자. 연병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광해군이었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영창대군만 바라보고 있는 꼴에 광해군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병이 급격히 위독해져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가 고작 3살이었기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그 와중 선조의 유언, 우리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 왕이 된 광해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조가 살아있을 땐 동생 영창대군을 잘 챙기는 척했지만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문안할 때도 영창대군을 본체도 안하고 쌩깠습니다. 냉담한 광해군의 태도에 영창대군은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래도 영창대군과 달리 정명공주만큼은 계속된 예쁨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우에 영창대군은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났으면 사랑을 받았을 텐데. 물론 그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앞으로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개축, 옥사. 영창대군이 역모를 꾸몄다는 모함을 받고 광해군은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팔팔 끓는 방에서 태워 죽였는데 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하여 떨어지니 옆구리에 뼈가 다 탔다고 전해지죠.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임목대비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목대비 또한 광해군에게 심히 거슬리는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5년 뒤 자신의 계모임에도 불구하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켜 서궁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이때 정명공주 또한 폐서인이 되었고 어머니 임목대비와 함께 유폐되어 버렸죠. 정명공주는 동생을 잃은 슬픔과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고 두 모녀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거의 죽은 듯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명공주는 절망에만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어머니 옆에서 글 공부를 하며 서예 작품을 썼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유명한 작품이 바로 화정이 두 글자였죠. 그렇게 정명공주는 16세부터 21세까지 5년간 서궁에 갇혀 보냈습니다. 그러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성공하게 되고 광해군은 폐위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반정의 명분은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는 이유였기에 인조는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를 극진히 대우해 주었죠. 한편 꽃다운 10대 나이를 서궁에 갇혀 지냈으니 정명공주의 나이가 21세로 홍기가 이미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살 연하의 홍주원이 부마로 발탁되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조는 정명공주에게 엄청난 땅과 재산을 하사하였고 결혼식도 초화로 치러주었습니다. 물론 대신들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인조는 무조건적으로 정명공주를 우대하였죠. 하지만 정명공주는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1632년 임목대비가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조는 임목대비의 추상을 치르는데 온 정성을 다했는데 사실 그는 치졸하고 옹졸한 성품을 지닌 의심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한 비단을 건넸습니다. 그 비단은 임목대비의 거처를 정리하는 도중 발견된 것이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왕을 폐위하고 세우는 일과 같았다. 이게 인조가 아닌 광해군을 저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미 임목대비가 사망했기에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심병으로 지 자식까지 죽이는 인간인데 다시 의심병 도져버린 인조는 정명공주를 심히 의심하게 됩니다. 공주를 모신 궁녀들을 모두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행했죠. 그래도 다행히 궁녀들이 불지하나 사건은 그냥 넘어갔지만 이때부터 밑도 끝도 없는 인조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지 몸 좀만 아프면 이건 다 정명공주가 나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라고 미친 소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미친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정명공주를 죽이지 말라고 말려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정명공주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할 뻔했죠.
불행히도 광해군 시절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정명공주가 인조의 의심과 핍박 속에서 또 다시 쥐 죽은 듯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말년은 평안했습니다. 인조가 정명공주보다 먼저 생을 떠나게 되고 효종, 현종 시기를 지나 숙종 때에 들어와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종신 큰 어른으로서 대우하였고 옷감과 식량을 자주 내리며 예를 다했습니다. 꽃다운 10대 나이에 큰 상처를 받고 서궁에 갇혀 지냈으며 3, 40대에는 인조의 의심병으로 불운한 삶을 살았던 정명공주가 뒤늦게나마 대우를 받으며 평안한 말년을 살 수 있었죠. 그렇게 그녀는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6대 국왕을 거치며 기구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향년 83세로 역대 조선의 왕녀들 중 가장 장수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원하건대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길 바란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입에 올리고 시비하는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내 자손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경박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